과학이랑 사이비 과학, 이걸 대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바로 이 질문, 모든 학문의 심장부에 있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수수께끼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모두 과학이 뭔지 대충 감은 있잖아요. 근데 뭐가 진짜 과학이고 뭐가 아닌지, 그걸 확실하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과학이랑 그냥 과학처럼 흉내만 내는 것들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는 거죠. 이게 바로 철학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인 구획의 문제라고 불리는 겁니다. 20세기 초반에 스스로를 논리 실증주의자라고 부르던 사상가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답을 찾았다라고 생각했죠.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사실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어떤 게 과학적이려면 그게 진짜라고 눈으로 보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였죠. 아주 간단하죠? 어떤 주장이 검증 가능할 때 비로소 과학적이라는 이 생각. 굉장히 강력하죠. 마치 우리가 관찰이라는 벽돌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쌓아서 과학적 진실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고 본 거예요. 자, 그럼 이 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아주 유명한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밖에 나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백조 한 마리를 봅니다. 하얗네요. 좀 있다가 또 다른 백조를 봤어요. 얘도 하얗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무려 100만 마리의 백조를 관찰했어요. 전부 다 하얀색이에요. 이쯤 되면 꽤 확신이 들겠죠? 그래서 귀납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본 모든 백조가 하얘니까 결론은 모든 백조는 하얗다라는 일반적인 과학 법칙을 딱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18세기 호주에서 바로 이게 발견된 거예요. 검은 백조가요. 단 하나의 관찰, 딱 하나 때문에 그토록 굳게 믿었던, 증명됐다고 생각했던 과학 법칙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귀납의 문제라고 불리는 것의 핵심입니다. 정말 아무리 많은 증거를 쌓아도요, 미래에 나타날 단 하나의 반대 사례가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보편적인 주장을 100% 증명하는 건 사실성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때 비엔나에서 온 한 젊은 철학자, 칼 포퍼가 이 문제를 보고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냐? 하면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포퍼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이론이 과학적이냐 아니냐는 그게 반증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론이 참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반대로 그 이론이 거짓이라고 증명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거죠. 생각의 전환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논리 실증주의는 이게 맞다는 증거를 찾으라고 했다면 포퍼는 이게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찾는 데 집중한 겁니다. 과학이란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틀렸을 가능성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포퍼가 말하는 이 반증 가능성 시험에서 탈락하는 이론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포퍼는 당시 유행하던 아들러 심리학 같은 이론들을 예로 들었어요. 이 이론들은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예를 들어 한 남자가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고 강에 뛰어들었어요. 아들러 심리학은 이걸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용감한 행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를 볼까요? 이번엔 남자가 아이를 구하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들러 심리학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몸이 마비됐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행동을 하든 안 하든 전부 다 그 이론으로 설명이 돼버려요. 이 이론이 틀렸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만약 어떤 이론이 절대로 틀릴 수가 없다면 그걸 과연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포퍼는 바로 이런 이론들, 그리고 당시의 어떤 마르크스주의 해석 같은 것들이 어떤 반박도 피해갈 수 있는 무적의 논리를 가졌기 때문에 사이비 과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포퍼의 이 아이디어도 완벽한 건 아니었어요. 이 반증주의 역시 아주 날카로운 비판들을 받게 됩니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어요.
동전 던지기 확률이 50%다. 같은 확률적 주장은 어떻게 반증할 거냐? 블랙홀은 존재한다. 같은 주장은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할 순 없잖아요. 또 실험이 실패했을 때 이론 자체가 틀린 건지 아니면 실험 과정에 다른 가정에 틀린 건지 알 수가 없다는 문제도 있고요. 이런 걸 보면 이 논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정리해보면 검증주의자들은 옳다는 증거를 찾아서 절대적인 진리를 쌓아 올리려고 했고요. 포퍼는 틀렸다는 증거를 찾아서 오류를 하나씩 제거하면서 진리에 다가가려고 한 겁니다. 목표랑 관점은 달랐지만 결국 둘 다 관찰과 경험에 기반한 과학이야말로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믿을 만한 방법이라는 점에는 동의했어요.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퍼퍼가 우리에게 최종 정답을 준 건 아니지만 어떤 아이디어가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비판적 사고의 도구를 선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정답을 아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굳게 믿고 있는 것들 중에 만약 이 반증 가능성이라는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댔을 때 솔직히 통과하지 못할 것 같은 믿음은 무엇인가요? 이 도구는 과학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